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런던 남부 크로이던에서 태어나 자랐죠. 28살이 되던 2003년 저는 영국계 금융회사에서 서울 지사 파견 명령을 받았어요. 솔직히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저 아시아 어딘가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영국에서의 제 식생활은 정말 단조로웠어요. 아침엔 베이컨과 계란, 점심엔 샌드위치, 저녁엔 피시앤칩스나 로스트 비프, 가끔 인도 커리나 중국 음식을 시켜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대로 된 영국식 홈메이드 음식만큼 좋은 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심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간판이 한글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다니며 거리 곳곳에서 매운 냄새가 났거든요. 런던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죠. 게다가 시차 적응까지 겹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의 당황스러움은 지금도 생생해요. 영국에서는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이라고 해봐야 샌드위치나 과자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뜨거운 음식을 파는 게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건 빨간 봉지에 든 면이었습니다. 신라면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숙소에서 주전자로 물을 끓여 그 면을 만들어 먹는데 향부터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영국에서 가끔 먹던 인스턴트 누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한 향이 작은 원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젓가락을 입에 넣자마자 아, 이건 뭐지 싶었어요. 정말 매웠거든요. 영국 음식에 익숙한 제 입맛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매운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마치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한국 가요 소리와 함께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외로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죠. 이틀 후 회사에 첫 출근을 했는데 동료 김민수가 점심시간에 또 다른 라면을 소개해줬습니다. 짜파게티였어요. 이거 정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며 건네주는데 면이 검은색이라서 깜짝 놀랐죠. 영국에서는 본 적 없는 색깔이었거든요. 먹어보니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었어요. 마치 중국 짜장면과 이탈리아 파스타를 섞어놓은 듯한 독특한 맛이었죠. 민수는 제가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며 라면이 한국에서는 정말 특별한 음식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영국과 한국의 식문화 차이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모든 식사가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졌거든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언제든지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새벽 2시든 오후 3시든 상관없이 말이죠. 회사 업무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영국 본사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작성과 현지 시장 분석까지 겹치니까 매일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오후 5시 반이면 칼퇴근이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를 구해준 건 편의점 라면이었어요. 영국에서는 밤늦게 뭔가 먹으려면 테이크어웨이 중국 음식이나 케밥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24시간 편의점에서 따뜻한 라면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었어요. 영국에서라면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치즈와 빵으로 간단히 때웠을 텐데 여기서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편의점에서 집어든 게 바로 너구리였습니다. 너구리를 처음 먹어봤을 때의 충격은 정말 컸어요. 영국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었거든요. 다시마와 멸치로 우린 국물이라고 민수가 설명해줬는데 마치 영국의 피시 수프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미역이 들어있는 게 독특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한국 라면이 단순히 일본이나 중국 라면을 따라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1963년 삼양라면이 처음 나올 때는 분명 외국 기술을 도입했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국이 홍차 문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죠. 주말에 동료들과 등산을 간 일이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하이킹을 갈 때 샌드위치와 차를 보온병에 담아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산 정상에서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왜 굳이 산에서 라면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차가운 가을바람이 부는 산 정상에서 끓인 라면을 먹어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영국의 차가 추위를 달래주는 것처럼 뜨거운 라면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더군요. 산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 동료들의 표정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라면 문화를 경험했어요. 회사 후배 이소영이 감기에 걸려서 며칠 결근했거든요. 걱정이 되어 문안을 갔더니 그녀가 끓여준 게 계란 라면이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는 이게 최고예요 라고 말하며 건네준 그 한 그릇이 정말 따뜻했죠. 영국에서 어머니가 아플 때 끓여주시던 치킨 수프가 떠올랐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나면서 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국 본토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런던의 금융가에서 일하던 제 친구들은 대거 해고되었고 저 역시 언제 본국으로 소환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회사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영국 본사에서는 해외 지사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외국인인 제가 가장 먼저 정리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죠. 영국에서라면 사회보장 제도라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마저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라면으로 버티는 삶을 직접 경험했어요. 월급이 삭감되고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야 했거든요. 영국에서는 피시앤칩스 한 접시가 파운드로 6개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라면 한 봉지가 1,000원도 안 됐어요. 경제적으로 정말 효율적인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해 겨울이었어요.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 2개와 라면 한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영국에서라면 빵과 버터라도 발라 먹었을 텐데 여기서는 그것조차 사치였어요. 물이 끓으면서 나는 소리, 스프가 풀리면서 퍼지는 향, 면이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영국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오트밀 죽이 떠올랐어요. 비록 다른 음식이지만 비슷한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회사 동료 박지훈이 어느 날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마이클,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국 전쟁 이후 라면으로 배고픔을 달랬어요. 70년대 산업화 시대에도 80년대 민주화 투쟁 때도 대학생들은 라면으로 버텼죠. 라면은 우리에게 생존의 상징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라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국 역사에서 홍차가 가진 의미와 비슷했죠.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게 해주는 정신적 지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니 한국 사람들의 연간 라면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더군요. 그해 봄 정말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국 본사에서 한국 지사 축소 계획을 발표한 거죠. 제 이름이 1차 정리해고 명단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미 한국이 제 삶의 터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제게 소영이 건네준 것도 역시 라면이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따뜻한 걸 드세요 라고 말하며 직접 끓여준 김치라면이었죠. 김치의 신맛과 라면의 구수함이 어우러진 그 맛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영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위로였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영국 본사의 구조 조정으로 한국 지사가 대폭 축소되면서 외국인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정리됐거든요. 퇴직금으로 당분간 버틸 수는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곳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죠. 결국 저는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좁은 공간이었어요. 런던의 플래시어보다도 훨씬 작았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하루 종일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외국인이라는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고시원 복도에는 항상 라면 냄새가 가득했어요. 영국의 기숙사에서는 각자 방에서 요리를 해서 이런 냄새가 섞이는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공용 주방 하나에서 모든 사람이 요리를 했거든요. 처음엔 그 냄새가 답답했는데 점점 익숙해지더니 나중엔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 다른 면접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영국에서라면 펍에 가서 맥주라도 마셨을 텐데 돈이 아까워서 그럴 수도 없었죠. 편의점에서 가장 싼 라면을 골랐습니다. 진라면이었어요. 공용 주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 왜 우세요? 뒤에서 누군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김철수였어요. 25살 공무원 준비생이었죠.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영어가 가능했습니다. 제 상황을 듣고 나더니 자신의 라면을 가져왔어요. 함께 먹어요. 혼자 먹으면 더 외로워져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날 밤 철수와 함께 나눈 대화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도 3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와서 라면으로 저녁 때우죠. 가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영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꿈을 위해 고생하는 문화가 낯설었거든요. 철수는 라면을 먹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데 제가 공무원 되는 게 꿈이세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의 절실함을 보니 제 상황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적어도 그에게는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했던 회사에서도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에서 산 라면은 불닭볶음면이었어요. 제 심정처럼 매운 걸 먹고 싶었거든요. 영국 음식에 익숙한 제 입맛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매운맛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매워서 눈물이 나면서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마치 제 인생처럼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라면이 한국 사람들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감정을 달래주는 동반자 같은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영국에서 홍차가 위로를 주는 것처럼요. 다음날 아침 철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라면 먹을 때마다 희망을 생각해요. 이 한 그릇이 끝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요. 영국인인 제게는 낯선 사고방식이었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어요. 그해 가을 저는 한국 사람들의 창조적인 라면 문화에 본격적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만난 옆방 누나인 이혜진이 제게 라면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거죠. 영국에서는 인스턴트 누들을 그냥 물에 끓여 먹는 게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 있었어요. 마이클, 라면은 그냥 끓이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한국식 쿠킹이야 라고 혜진 누나가 말하며 자신만의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영국에서 요리라고 하면 로스트나 파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간단한 재료 몇 개로도 예술을 만들어내더군요. 첫 번째로 배운 건 치즈라면이었어요. 평범한 신라면에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올려서 살짝 녹여주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더라고요. 영국에서 먹던 치더 치즈와는 다른 부드러운 맛이 매운 국물과 어우러져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스타일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혜진 누나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며칠 후에는 계란 라면을 배웠습니다. 영국에서는 계란을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서는 반숙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면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계란을 통째로 넣어서 노른자가 반쯤 익게 하는 거였죠. 젓가락으로 노른자를 터뜨리는 순간의 그 부드러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김치라면이었어요. 영국에서는 발효 음식이라고 해봐야 치즈 정도였는데 김치의 강렬한 맛은 처음 경험하는 거였거든요. 혜진 누나가 이제 진짜 한국 라면을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신김치를 먼저 볶아서 우린 국물에 라면을 끓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 깊고 복합적인 맛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김치에 발효된 신맛과 라면의 구수함이 만나니 마치 영국의 전통 스튜처럼 깊은 맛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차원의 음식이었죠. 이게 바로 우리만의 맛이야라고 말하는 혜진 누나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라면 실험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모든 라면을 하나씩 사서
나름의 조합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거든요. 떡을 넣어보기도 하고 만두를 넣어보기도 했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창조적인 요리 과정이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실험에 열중한 나머지 물을 너무 적게 넣어서 면이 거의 탈 뻔했어요. 그런데 그 바짝 마른 면에 스프를 뿌려서 먹어보니 이것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마치 영국의 크리스프처럼 바삭한 식감이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이게 바로 불닭볶음면의 원리였습니다. 혜진 누나는 제가 라면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 영국 사람이 라면을 이렇게 좋아하다니라고 말하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영국의 보수적인 음식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주말에는 혜진 누나와 함께 대형마트에 가서 라면 코너를 구경했어요. 영국 슈퍼마켓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양한 종류가 있더군요. 라면이 이렇게 다양한 나라는 한국뿐일 거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혜진 누나의 모습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느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저는 다행히 작은 무역회사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게 되면서 한국 라면의 세계적 확산을 직접 목격하게 됐죠. 영국인인 제가 한국 제품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된 것도 아이러니했지만 그만큼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첫 번째 놀라운 경험은 영국 바이어와의 미팅이었습니다. 존 윌슨이라는 맨체스터 출신 바이어가 한국에 온 이유가 바로 라면 수입이었거든요. 신라면이 우리 동네 테스코에서 정말 잘 팔려요라고 말하며 신기해하더군요. 제 고향 근처에서 제가 한국에서 처음 먹었던 그 라면이 팔리고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존은 특히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윈터 소나타나 대장금을 본 영국 여성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드라마에서 라면 먹는 장면을 보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죠라고 설명했어요. 영국의 보수적인 음식 문화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해 여름 회사 업무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출장을 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현지 아시아 마트에서 한국 라면 코너를 발견했거든요. 신라면, 불닭볶음면, 짜파게티까지 제가 한국에서 먹어본 라면들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었어요. 독일 현지 직원 한스가 한국 라면은 정말 특별해요. 독일 인스턴트 누들과는 차원이 달라요라고 말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프랑스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온 바이어 소피 마르탱은 불닭볶음면이 파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챌린지 음식으로 인기예요라고 말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매운 것을 견디는 걸 재미로 여기는 문화가 유럽에도 퍼지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2012년 사이에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을 때 저는 한국 라면 수출량도 함께 급증하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회사 매출도 그 해에 2배 이상 뛰었어요. 영국 본사에서도 한국 지사의 성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탈리아 바이어와의 만남이었어요. 마르코 로시라는 사람이었는데 한국 라면의 면 식감이 정말 독특해요. 이탈리아 파스타와는 다른 쫄깃함이 있어요 라고 평가하더군요. 파스타의 본고장에서 온 사람이 한국 라면의 식감을 인정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일본 바이어 다나카와의 미팅이었습니다. 한국 라면이 일본 라면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게 정말 흥미로워요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일본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한국 라면이 더 독창적이에요라는 그의 평가를 듣고 영국인인 제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받던 그 라면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문화대사가 되었다는 걸 말이죠. 영국의 홍차가 세계에 영국 문화를 알린 것처럼 한국 라면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15년이 지난 2018년 저는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내 수연과 저 사이에는 7살 딸 지민이가 있어요. 영국의 보수적인 가족 문화에서 자란 제게 한국의 가족 문화는 정말 새로웠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라면이 있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인 장모님은 올해 72살이에요. 런던의 제 어머니가
전통적인 영국식 로스트를 고집하시는 것처럼 장모님도 자신만의 라면 철학을 가지고 계셨어요. 옛날엔 라면이 정말 귀했어라고 말씀하시며 봉지라면을 정성스럽게 끓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1960년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는 라면 한 봉지가 진짜 특별한 음식이었어. 삼양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 온 동네가 신기해했지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영국에서도 1950년대에 티백이 처음 나왔을 때 비슷한 반응이 있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떠올랐어요. 반면 수연은 완전히 다른 라면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녀에게 라면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요리 재료였어요. 영국에서는 인스턴트 누들을 그냥 끓여 먹는 게 전부였지만 수연은 라면으로 볶음밥을 만들기도 하고 샐러드에 넣기도 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라면을 이렇게 활용해라고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지민이었어요. 7살짜리가 벌써 라면에 대한 확고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빠, 불닭볶음면은 너무 매워. 나는 치즈라면이 좋아라고 말하며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음식에 대한 의견을 갖는 나이가 훨씬 늦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3대가 함께 라면을 끓여 먹는 일이 있었어요. 장모님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봉지라면을 끓이시고 수연은 각종 토핑을 준비하고 지민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라면이 한국 가족 문화의 중심에 있다는 걸 말이죠. 영국에서는 일요일 오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선데이 로스트를 먹는 전통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 자리를 라면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세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라면을 즐기지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통분모였죠. 그날 저녁 수연과 대화를 나누다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할머니 세대는 라면으로 배고픔을 달랬고 엄마 세대는 라면으로 편리함을 얻었어. 우리 세대는 라면을 가지고 창작하고 지민이 세대는 라면을 선택해라고 말하더군요. 영국의 홍차 문화가 세대를 거치며 변화한 것과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2019년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을 때 그 안에 나온 짜파구리 장면을 보며 온 가족이 웃었어요. 런던의 제 친구들도 그 장면에 대해 문의 전화를 걸어올 정도였거든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라면을 알게 됐네라고 수연이 말했습니다. 지민이도 우와, 우리가 먹는 라면이 영화에 나왔어라고 신기해했죠. 영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한 그릇의 음식이 이렇게 문화적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부터 손녀까지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는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2024년 겨울, 저는 한국에 온 지 21년을 맞았습니다. 48살이 된 지금, 저는 런던에서 온 영국인 마이클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가는 마이클 톰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라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가 학교 과제로 우리 가족의 문화 이야기를 써야 한다며 제게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영국 사람인데 왜 라면을 그렇게 좋아해? 그 질문을 받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 자란 저에게 라면은 처음엔 낯선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거든요.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즐거울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였죠. 지민아, 라면은 아빠에게 한국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라면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배웠거든요.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그리고 함께 나누는 따뜻함까지 모든 걸 라면에서 배웠어요. 최근 회사에서 진행하는 수출 업무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한국 라면이 이제 전 세계 15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고 연간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영국의 홍차 수출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규모예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에요.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한국 라면 관련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런던의 제 조카도 불닭볶음면 챌린지 영상을 올렸다고 자랑하더군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라면을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제는 지민이와 함께 동네 마트에 라면을 사러 갔어요. 라면 코너 앞에서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나라 라면이 정말 많네. 친구 사라 엄마가 런던에서 한국 라면을 구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자랑스럽더라고요. 영국인인 제가 한국 라면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한 그릇의 라면 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말이죠. 1960년대 가난했던 시절의 희망, 1980년대 민주화의 열정, 1990년대 경제 성장의 역동성,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세계화의 당당함까지 모든 게 녹아 있었어요. 수연이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라면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됐지.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에서 온 저이기 때문에 한국 라면의 진정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놀라워요. 28살에 인천공항에 내려서 첫날 밤 우연히 먹었던 그 신라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니 말이죠. 한 그릇의 라면이 저에게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준 셈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라면을 닮았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끓는 물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이겨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유의 맛을 잃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제가 한국에서 21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한 그릇의 라면에 담긴 이 나라의 진한 정체성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런던에 있는 제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라면 한 그릇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과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말이죠.